저는 또 사진을 봤던 기억이 너무 또렷합니다. 지금 말로 뱅헤어라 부를 정도로 딱똑 단발처럼 앞머리도 자르고, 그리고 안경도 되게 독특한, 지금은 좀 복고 스타일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모던보이였던 듯한데, 모던보이나 모던걸이란 개념이 실제 좀 있었고, 그렇죠. 또 그런 유행을 따라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1920년대 이후에 이제 모던 보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근대 세계의 어떤 사조를 좀 자신들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또 모던 걸하고 모던 보이는 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던 걸은 사실은 모단걸로도 불렀었는데, 단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저항, 새로운 실험, 이런 것들로서 당대에 조금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모던보이는 비슷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좀 여유로운 가문들이 자연스럽게 인텔리층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학문들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또 유행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박태원이라는 인물 자체도 사실 이제 모던보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조금은 유복하지만, 그래서 새로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흐름들을 이제 문학 속에 구현하고자 했다, 이렇게 보는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많은 분들이 여름이면 청계천 가서 좀 더위를 피하기도 하는데, 그 허희 선생님이나 박건희 선생님은 그 청계천은 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기록 같은 것들을 먼저 보다 보니까, 옛 조선시대에 이제 청계천을 통해서 남촌과 북촌을 나눈다거나, 또 이제 여기가 이제 서울의 그 한양의 어떻게 보면은 하수도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깨끗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렇지만 항상 어떻게 보면 한양이라고 하는 도시의 중심에서 논쟁이 되었던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근대에 와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고, 특히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 청계천을 복개를 하고 다시 열고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서울의 어떤 자그마한 공간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 이런 면들이 또 청계천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좀 이렇게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